안녕하세요. HITV 강우석입니다. 이번 편은 3화전의 사기열전 35번째 편인 번역 등관열전입니다. 번역 등관열전의 등장인물은 4명입니다. 번쾌, 역상, 등공, 하우영, 관영. 네 사람은 전편들에서 언급했던 인물들과 달리 왕의 지위는 오르지 못하고 여르의 위치에 올랐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편들이 언급했던 인물들은 어떻게 보면 그 유방과 대등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할 수는 있지만 지금 설명하는 4명의 사람은 처음부터 부하, 상하 관계가 명확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관계상 대단히 신뢰가 높고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그런 측근들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는 위에 언급했던 그 왕들이 유방에 의해서 제수됐긴 했지만 그 왕들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가장 선두에 서서 제거할 때 함께했던 그런 어떤 인물들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있었던 인물들을 유방의 입장에서 보면 2인자라고 볼 수 있고, 이번에 언급하는 번쾌, 역상, 등공, 관영 이런 사람들은 3인자라고 볼 수 있고 측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번쾌는 처음부터 함께 하였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폐연 출신이기도 하고 어려울 때 함께 하면서 생활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후에 진나라가 2세 왕제 이후에 갑자기 혼란스러울 때 반란의 어떤 세력들이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유방을 통해서 풍읍에서 처음 반란군을 규합을 하는데 그때 함께 했었고, 그리고 본인들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폐연으로 진격을 해서 폐연 땅을 근거지로 삼았었을 때 선봉에 섰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이 함께 하면서 나중에 한나라가 되고, 그리고 통일된 한나라의 많은 인물들이 함께 하지만 처음에 태동에서는 번쾌가 가장 근거리에서 도움을 줬던, 그리고 명실공히 행동대장, 친위대장, 이런 경호대장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성과는 누구한테도 견줄 수 없을 정도의 큰 성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작은 전쟁이지만 전쟁을 하게 됐었을 때 매번 이겼지만 매번 이길 때도 가장 선두에서 이겼고, 그리고 고지를 점령할 때에도 가장 먼저 올라서 중요한 어떤 장수들을 물리쳤던 그런 정권을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공을 견줄 수가 없을 정도의 어떤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유방과 항우와의 관계에서 특별한 어떤 일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함곡관을 통해서 항우가 많은 장수를 통해서 진나라로 진격을 하고, 진격을 한 후에 진나라의 공식적인 패망을 선포를 하지만 그들보다 전에 유방이 함양을 진격을 합니다. 외부 루트를 통해서. 그게 예전에 후에 나오는 삼국지에 잔도 얘기하는데, 그런 잔도를 설치해 가면서까지 함양을 진격했고, 그래서 함양의 패망을 먼저 확인했었던 유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항우와 항우의 측근들이 승전 파티에 유방도 함께 초대를 합니다. 이유는 축하도 축하지만 유방을 더 이상 놔두면 후에 어떤 커다란 골칫거리가 되겠다 생각해서 살해할 목적으로 초대를 합니다. 유방도 본인이 만든 정과가 있다 보니 그들이 분명히 나를 시기할 것이고 시해할 목적일 거다라는 걸 본인도 그 다음에 부하들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파티를 거부할 수는 없어서
100여 명의 그 부하들과 함께 대동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번개도 오고 하우영도 오고 그리고 몇몇의 어떤 추가 장수와 병사들 인도를 해서 장현과 함께 그 연회장에 오게 됩니다. 그 연회장에서 그 항우의 부하들이 호시탐탐 그 유방을 살해할 목적으로 그 많은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유태롭게 생각했던 장량이 장막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부하들에게 그 동료들에게 주군의 위태로움을 그 언급을 합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 많은 어떤 VIP들이 그 연회를 맡는 자리다 보니까 장막 밖에는 경비병이 삼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손쉽게 입장이 허락되지는 않다 보니까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번개는 그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쪽문을 통해서 완력으로 그 장막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됐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항우가 어떤 놈인데 소란을 피냐라고 해서 그 호통을 칩니다. 그때 장량이 나와서 설명하는 게 저자는 지금 여기 유방의 참승으로서 주군의 안위가 걱정되어 진입한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낌새를 짐작하고 그러냐 그러면 들어온 김에 같이 수자도 한잔 하면서 그 있어라라고 이제 한 명을 내립니다. 근데 그 본인이 진입을 했지만 호기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름대로 호기롭게 내려준 하사된 술과 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이제 당당하다 보니 어떻게 한 잔 더 하겠소라고 하명을 합니다. 죽음도 불사하는 본인이 술 한 잔 더 마다하겠습니까? 주시면 감사히 먹겠습니다라고 그 받아칩니다.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저희 주군이 그 새끼를 통해서 함양에 진격을 해가지고 진나라의 패망을 확인하였지만 장국께서 그 진입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부정해 본 적도 없고 공을 빼앗을 목적도 전혀 없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한국한을 통해서 들어오실 때까지 우리 주군은 그 병사들을 데리고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장군이 오기를 목 놓아 기다렸는데 공을 가로챘다라니 아니면 이런 어떤 말로서 음해하고 두 분의 어떤 관계를 흐트러지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슬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항우가 특별하게 뭐 그렇다 해서 그것을 뭐 부하들에게 지시를 하게 된다면 그와 같은 시도가 있었음을 공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있다. 나도 사실 그래서 만족스러워하고 있다라는 식의 어떤 그 표정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후에 유방은 더 이상 연애에 있게 된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번개가 들어온 거를 빌미로 해서 황급하게 연회장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불이 나게 본진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본진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그 설명할 수 있도록 자기 어떤 책사라고 할 수 있는 장령을 통해서 정중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번개가 한 말도 있고 장량을 통해서 전달하는 의사도 있고 하다 보니 항우의 입장에서는 유방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그에게 한중 땅 왕으로서 제수를 하게 됩니다. 이러므로써 그 진나라 그 패망에 대한 잔치를 마무리했다라고 그 생각하고 각 지역 그 하사받은 지역으로 모든 사람이 그 돌아가면서 관계가 원만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 후에 한중 땅에 머물고 있었던 한중이 삼진을 정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동진을 하게 되고 동진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항우와 부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항우와의 싸움에서 그 유방이 그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유방에 의해서 그 부하들의 몇몇은 왕으로 제수되고 그리고 번개나 많은 어떤 그 보통 3인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여우에 보아지면서 편안한 어떤 생을 마감을 합니다.
생을 막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사소한 일이지만 보통의 그 사민자들은 본인의 어떤 삶이 편안할 수 있는,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반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는 살 수 있는데, 이 번개만큼은 먼저 언급한 것처럼 그 유방과 동서지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여우의 여동생과 그 결혼한 번개에게 있어서 잠재적 위험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 조언이 들어옵니다. 그 당시 유방이 가장 아꼈던 사람은 막내 아들과 막내 아들을 낳은 그 척부인이었는데,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대단히 시기를 많이 했던 게 여우입니다. 근데 여우는 남자와 버금가는 어떤 정과를 올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태자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 후에 벌어질 수 있는 일에서 많은 어떤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때 얘기를 한 게, 만약에 그 고적께서 돌아가시면 여우가 정권을 휘둘리게 될 때 막내 아드님과 그 마지막 부인께서 대단히 험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랬었을 때, 지금 현재 그 번개 그 처도 여우의 여동생이기도 하다 보니 분명히 번개도 여우의 명과 바램을 거부할 수 없을 거고, 그렇다 보면 그 두 사람의 어떤 그 삶에 그 번개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참에 그 제거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라는 어떤 조언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그 한편으로는 옳겠다 생각해서 정권을 그 군사에 대한 정권을 회수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를 제거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 명을 받은 사신은 참아 죽일 수는 없어서 수도로 압송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고조가 그 명을 내리고 확인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다 보니 그 번개는 죽음에서 모면하고 그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염려했던 것처럼 척부인과 그의 어떤 아들은 참혹한 어떤 삶을 살게 되고요. 그런데 후에 그 여우의 어떤 그 모진 행동 때문에 여우가 제거되게 되는데, 그 여우의 행위 때문에 역시 이 번개도 그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보통 여우에 올랐던 자는 삼인자로서 죽은 후에도 자손들이 편안할 수 있는데, 이 번개만큼은 대단히 어떤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후에 그의 공이 그 다시 인정돼서 그 후손들이 여우의 어떤 위치를 그 세습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한 것처럼 번개를 포함한 이 그 친위대들이 한나라 한신이나 제나라 한신, 그다음에 뭐 경포, 팽월, 노간이 그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누명, 그 반란을 했었던 상황에 대해서 진압하는 어떤 호위 대장으로서 참여해서 그들의 어떤 최후의 어떤 그 제거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슬픈 어떤 경험을 사람들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역상이란 사람은 그 유방과 동양은 아니고 인근에서 그 봉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릇이 너무 크지 못하다 보니까 유방이 희화에 들어가서 유방의 곁에서 유방의 어떤 장수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여우의 어떤 위치에 올랐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우영이라고 하는 그 등공 하우영은 이 번개랑 달리 그 폐원 출신이긴 하지만 관리로서 그 폐원에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풍읍에서 봉기를 하고 그 폐원을 정벌할 때 이 하우영은 관리로서 유방과 내통했었던, 그리고 유방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점령당한 이후에는 유방에게 커다란 어떤 역할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특히 이 사람은 전차를 잘 몰기 때문에 특이한 어떤 전차의 어떤 그 운영소를 갖고 있어서
중요한 어떤 곳에 그 이동을 할 때는 하우영의 전차를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화가 있냐면 통일 이전에 그 항우와 전쟁을 할 때 전쟁이 어떤 그에서 심하게 패하게 돼서 쫓기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마치 많은 사람들을 후퇴하는데 거기 왕손이라고 하는 어떤 그 첫째 아들과 공주가 함께 피난을 하게 될 때 목격을 하다 보니 그 둘을 왕의 전체에 함께 탑승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이지만 그 함께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전체의 속도가 많이 나지 않아서 그 뒤에 쫓아오는 그 항우의 병사들을 떠돌릴 수는 없다 보니까 함께 타고 있던 아이들을 그 마차 밖으로 내던지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우영이 그 두 아이를 꼭 구해서 함께 하게 되는데 자기가 어떤 죽음의 목줄에 들었을 때는 그 하우영조차도 죽으려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호통을 쳤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비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큰 신뢰를 하게 되고 여우에게도 큰 신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행위를 보면 그 후에 나오는 그 경운대 그 한국지의 조조도 대단히 어떤 전쟁에서 지고 도망갈 때 함께 있었던 자기 자식을 내팽개쳐서 치고 혼자 도망했던 그런 어떤 그 일화가 있는데 어떤 그 나름대로 그 어떤 목표를 어떤 잃었던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은 범상한 사람들과는 좀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처신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어떤 경험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우용도 마찬가지로 그 이인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제후들이 반란했다라고 하는 누명, 그 반란한 것을 진압할 때 함께 선봉에 서서 진압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동행할 수 있었던 그 유방의 어떤 춘희대임을 다시 한번 이 하우영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그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관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관영의 그 출신은 사실은 폐허는 아니고 인근에 있는 수양현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초기에는 장사를 하면서 이것저것 떠돌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 평현에 있는 그 유방과 뭐 번개 이런 사람과도 안면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추후에 유방이 그 반란 세력을 규합해서 인근을 어떤 침략하면서 세력을 키워할 때 이 관영도 장사를 관두고 유방의 세력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특히 세상을 보면서 처신이 빠르다 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들보다 좀 높은 해안을 가진 것이 확인되고 그것을 갖다가 활용해서 유방은 그 관영을 보통 왕령 출락 같은 형태의 일을 하게 되는 알자의 어떤 위치를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기마대 대장으로서 역할을 맡기게 돼서 특별한 어떤 신속대응군의 업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그 번개나 하우영이나 역상과 달리 유방이 그 북부 지역을 평정할 때 나중에 회음으로 강등됐던 한신에게 북부 지역을 그 정벌명할 때 관영도 기동대장으로서 함께하게 됩니다. 별동대로서. 그래서 둘의 어떤 관계는 대단히 그 유기적이고 막역할 수 있다라고 이제 짐작을 하지만 나중에 그 회음무가 제거될 때 그 유방의 편에 서서 회음무를 제거하는데 앞장서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이 역시 그 다른 사람들보다는 유방에게 있어서 대단히 그 중요한 그리고 유방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
관영 같은 경우는 기마술에 대한 어떤 능력이 출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북부 지역 평정할 때도 마찬가지이기도 하지만 제나라가 위태로울 때 초나라에서 용조라고 하는 어떤 장군을 파견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용조라고 하는 어떤 파견 대장을 물리쳤던 게 이 관영이었던 기마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이 관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사치였는데 기마대를 인수를 하면서 기마대 어떤 정가를 내기 높인 걸 보면 좀 아이러니하다라고 하고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어떤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능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일개 장사치가 통일 전쟁에 출중한 무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심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기록이니까 더 이상 의심하면 되지는 않겠죠. 아무튼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나라 위에 또다시 두 번째 통일하는 과정에 커다란 역할들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추후에는 여루의 자루에 오르면서 편안했던 삶을 마무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특히 다른 사람들과 달리 여우와 특별한 어떤 인연은 갖고 있지 않다 보니 나중에 효 문제가 등극하였을 때 여씨 가문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서 큰 공을 세웠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에서 언급했던 네 사람은 유방이 중국을 다시 한번 통일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유방이 1인 가문의 어떤 지배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큰 힘을 발휘했었던 측근 세력이 존재했음을 확인하는 어떤 열전편이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사마천의 사기 열전 35번째 편인 번개 역상 하우영 관영 열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